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별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공기는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비명을 질렀고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전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끝, 그가 생을 마감한 마지막 장소는 단 한 평 남짓한 호텔 욕실의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면제 통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몸은 더 이상 과거의 빛나는 모습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무대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누구도 보지 못했고 그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 무게 아래에서 점점 더 깊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시시피의 가난한 소년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미국 미시시피주 투펄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허름한 판잣집이었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날도 많았고 배고픔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엘비스에게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글래디스는 아들에게 노래를 가르쳤고 교회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은 그의 첫 무대였습니다. 어린 엘비스는 낡은 라디오를 붙잡고 블루스와 가스펠 컨트리를 들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난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문이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11살 생일에 엘비스는 어머니에게서 기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기타는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죠. 그는 기타를 끌어안고 마을의 조용한 들판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허스키하고 깊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노래할 때면 마을 사람들은 잠시나마 삶의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전설의 시작 무대 위의 충격. 1950년대 엘비스가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리듬에 따라 흔들렸고 그의 다리는 음악에 맞춰 춤췄으며 그의 눈빛은 관객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의 보수적인 미국 사회는 그의 퍼포먼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요란하게 몸을 흔드는 거지? 저건 퇴폐적이야. 비평가들은 그의 음악을 흑인의 것이라며 폄하했고 그의 춤은 도덕을 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TV 방송국은 그의 허리 아래를 촬영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엘비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졌고 그들의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엘비스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껴안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 무너진 세계. 엘비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글래디스였습니다. 그녀는 엘비스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그의 꿈을 끝까지 응원했습니다. 엘비스는 어머니 없이는 무대에 설 용기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도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대 어땠어? 내가 잘했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엘비스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1958년 글래디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비스는 그 순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어.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오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엘비스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왕의 외로움 스포트라이트 뒤의 어둠. 엘비스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수면제를 삼켜야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는 진통제를 먹어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체중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과거의 영상은 그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저게 진짜 나였지.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변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외로움을 비추지 않았고 박수 소리는 그의 고통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여전히 열광했습니다. 엘비스가 무대에 서는 순간 그는 신이 되었다. 그의 눈빛 하나에 숨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무대 뒤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지. 엘비스는 점점 더 약물에 의존했고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찬란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는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 사랑. 엘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고 싶었어요.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화려한 무대도 끝없는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왕관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그저 한 사람, 엘비스 프레슬리로서 그의 죽음 그리고 남겨진 것들. 1977년 8월 16일 엘비스는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팬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그의 이름은 세대를 이어 전설로 남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엘비스의 음악은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며 그의 존재감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노래했던 순간, 그가 관객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그 눈빛,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쏟아내던 진심, 그것이 진짜 엘비스였습니다. 엘비스가 남긴 질문. 문득 생각해봅니다. 만약 엘비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누군가가 내 노래를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왕일 필요 없어. 사랑받은 기억 단 하나면 충분해.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하늘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완벽함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엘비스의 몰락은 그의 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에게 너무 무거운 왕관을 씌운 탓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외면한 탓이었습니다. 엘비스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친구였으며 때로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운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이어 울려 퍼졌지만 그의 고통은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왕관을 씌우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것. 엘비스 프레슬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한 시인이었고 우리의 외로움을 어루만진 친구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가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도록 속삭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